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장르 영화제의 정체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동호회 등 우리 지역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효과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평엔 1,000원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식당 기운차림인데요. 온기가 피어오르는 나눔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화제의 꽃은 양질의 작품과 관객들 호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 수년 사이 부천 영화제를 찾던 관객의 발걸음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정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온오프라인 상영을 앞에 모두 3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관객들이 부천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르 영화 종류 좋아합니다. 저도 영화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다른 영화제랑 좀 특화돼 있어서 저 판타스틱 그런 판타지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좋은 영화 있으면 찾아오는 편입니다. 올해는 대만 인기 감독인 구파도의 신작 월화노인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가 개막작으로 선보였습니다. 나홍진 감독, 스타 작가 김은희 등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일부 화제작에만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예년에 이어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다수 선보였는데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축제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미디어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플랫폼 전쟁이 워낙 가속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던가 혹은 그런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화들 OTT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영화들을 좀 보여주고 새로운 영화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화제의 어떤 필요성과 플랫폼의 변화 과정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매년 평균 50여 개국에서 온 작품 200여 편을 선보이고 있는 영화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 영화를 내세워 2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조짐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아예 프로그램 섹션을 더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화제 프로그램 9분입니다. 월드 판타스틱 레드, 금지구역,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부문이 흔히 B급, 이색적인 장르 영화 위주의 상영으로 마니아 관객들이 대상입니다. 반면 월드 판타스틱 블루나 패밀리존에는 비교적 대중성 있는 작품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동시에 차별화된 정체성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대중성을 쫓아가기에는 본래의 정체성이 또 훼손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본래의 전통적, 주체적 그 장르를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요. 너무 상업 영화나 너무 다른 장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침범했을 때 오히려 전통성이 사라지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소비 돈 내고 부천 영화제를 찾았던 마니아 관객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천 영화제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5년부터 3년 동안 관객 예매는 해마다 줄었습니다. 국내 3개 영화제 가운데 같은 기간 연속적으로 유료 관객이 줄어든 건 부천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영화 산업 지형이 극장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온 시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8일 영화제의 문을 열며 대중에게 건넨 말입니다. 표현의 경계와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역사를 쌓아 올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본래 정체성과 대중성 기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하루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자정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318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7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71명,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 16명, 김포 11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 35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천 동구 대형마트와 연수구 체육시설을 비롯해 부천 장애인 주간센터, 음악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천시의 코로나19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보유한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모두 23병상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20시 기준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모두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감염병 전담 병상은 전체 411병상 중 290병상을 사용해 가동률 70.6%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1병상 중 36병상을 사용해 가동률 50.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생활치료센터 입소 인원은 전날보다 23명 늘어나 입소 가능 인원 955명 중 589명이 이용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4자릿수를 이어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간 진행이 되면서 이동량도 감소하고 뭐 확진자 수도 아주 뭐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그런 유행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넘어가던 재생산 지수도 1.02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델타 변이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 내일부터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이 되는데 이동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이고 확진자 수도 늘면서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1.2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국 확진자의 20%였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최근에 40%를 넘어갈 정도로 이제 비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비수도권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상향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은 이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상태로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내일부터 이제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유행이 얼마나 통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50대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행의 양상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행이 통제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등에 지금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다면요? 뭐 일단 지금 이제 해수욕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해수욕을 즐기실 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 과정에서 이제 뭐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제 젖고 이제 마스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여분의 마스크를 좀 준비를 해서 필요할 때 마스크를 자주 갈아서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해수욕장 내에서의 이제 취식 같은 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 이후에 뭐 식사나 이제 야외 활동 다른 이제 활동을 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부평에는 1,000원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1,000원 식당 기운차림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특히 기운차림은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지역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기운차림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이 냉국과 제육볶음, 홀몸노인 등 우리 이웃들을 위한 맛있는 한 끼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어르신들 보면 반갑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채소를 가득 담은 수레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부평 깡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의 후원입니다. 부평 깡시장이 지금 6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커왔는데 이제는 우리 상인들도 지역 주민의 우리보다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베풀고자. 오전 11시 30분 식당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도 작성합니다. 사람들이 꺼낸 빈 도시락 통에는 반찬이 한가득 담깁니다. 구경. 이 냉국인데 냉국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내가 많이 드릴게요. 냉국 사장님. 가서 꿀 갖고 와가지고. 그래요? 큰거 갖고 와. 네. 많이. 식사값은 1,000원. 이곳은 1,000원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운차림입니다. 뭐 편안하고 저렴하고 또 이 노인들을 해먹기 귀찮은데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장 상인들도 이곳을 이용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의 한 끼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좋지요. 맛있고 신선하고 저 직원들도 너무 좋고 그러면 많이 힘들지요. 여기 덕분에. 기운차림은 지난 2010년 부평 깡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료 급식이 아닌 시민들이 당당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값도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다음에 또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운차림 봉사단이 결성이 됐고 기운차림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시민들의 후원금은 식재료 구입 등에 쓰입니다.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보다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거나 나눔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기운차림이 그분들한테 나눔도 실천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사랑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든든한 한 끼를 만드는 기운차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한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의 검출 비율은 48%에 달합니다. 6월 4주차에는 3%에 불과하였으나 한 달 만에 감염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경위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